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고민을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심지어는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까지 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책 제목처럼 그런 기적이 나미야 잡화점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제게도 나미야 잡화점이 있어서 고민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마음의 큰 울림과 눈물샘까지 자극시켜 버렸는데요. 혹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과 영화를 모두 보았는데요. 책은 책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나름의 감동이 있으니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누군가로부터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추천드립니다. 제 상상력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책에는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요. 누가 읽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읽게 되는 부분을 왜 영화에서 뺐을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아마도 책과 영화를 모두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화 감독님의 배려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부분을 일부러 남겨두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부터 책의 리뷰와 함께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젊은 청년이 한 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곳은 아주 낡은 간판이 걸려있고 바로 그곳이 나미야 잡화점입니다. 이곳이 상담소가 된 건 바로 나미야란 이름 때문인데요. 일본어로 나야미는 고민이란 뜻인데요. 잡화점의 꼬마 손님들이 나미야를 비슷한 발음의 나야미, 즉 고민이라고 놀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잡화점 주인은 진심으로 아이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상담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시간의 변화는 그 청년들이 머무르는 낡은 잡화점으로 떨어지는 편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곳에 갑자기 떨어진 편지를 읽고 그 편지가 고민 상담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된 세 청년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답장을 쓰게 됩니다. 3명의 청년에게 처음 도착한 편지는 달토끼님에게서 온 편지였는데요. 서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 휴대폰을 모르는 달토끼와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 청년은 진심으로 달토끼를 도와주려 하지만 달토끼님은 늘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민을 해결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듣고 싶은 말에 따라 고민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미 정해진 답에 동의를 구하는 어쩌면 저를 닮은 달토끼님을 보게 됩니다. 달토끼님의 편지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미야 씨, 저와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감사의 마음 가득합니다. 역시 이 일은 스스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편지에는 답장을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번거롭게 폐를 끼쳐 죄송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달토끼 드림. 어떠신가요? 달토끼님의 상담이라는 것은 정해진 답을 상대가 동의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새로운 고민 편지의 주인공은 생선가게 예술가님과의 주고받는 편지인데요. 여기서는 다소 냉소적인 조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때론 냉정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냉정한 편지로 생선가게 뮤지션님은 상처를 받지만 그는 아마도 마음속 깊이에서 이미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능과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가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그 능력을 키워내보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뮤지션이 만든 곡은 재생이라는 곡인데요. 재생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시대를 넘어서 다시 살아나는 말 그대로의 재생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을 희생해서 어린 소년을 다시 살려냈고 그의 노래 또한 계속 재생되는 모습을 통해 재생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고민 상담을 하시는 잡화점의 주인 아저씨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책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코지가 됐든 못된 장난질이 됐든 나미야 잡화점에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다른 상담자들과 근본적으로는 똑같아.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휑하니 뚫렸고 거기서 중요한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증거를 대볼까?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반드시 답장을 받으러 찾아와 우유상자 안을 들여다보러 온단 말이야. 자신이 보낸 편지에 나미야 영감이 어떤 답장을 해줄지 너무 궁금한 거야. 생각 좀 해봐. 설령 엉터리 같은 내용이라도 30통이나 이국리 저국리 해가며 편지를 써보낼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그런 수고를 하고서도 답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써주려는 거야. 물론 착실히 답을 내려줘야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잡화점 주인 아저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화에는 없고 책에만 있는 묵도는 비틀스로라는 부분인데요. 비틀스를 사랑하는 어린 시절의 고스케가 겪게 되는 고민을 통해 그의 부모님의 선택과 할아버지의 좋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고 이 부분을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고스케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었는지 제 울고 싶었던 마음을 대신한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주는 후련함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잡화점 주인님께 날아든 빈 편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화에서 특히 더 멋지게 영상화되어 있는데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작품을 한층 더 멋지고 감동을 배가시키는 부분이니 놓치지 마시고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지 편지의 잡화점 주인님의 멋진 답장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 해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을 때 이 대목을 떠올린다면 조금 힘을 얻을 것도 같습니다. 빈 편지지에도 이렇게 멋진 답장을 해주시는 나미야 잡화점의 지혜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칫 미숙한 젊은이들의 하룻밤 은신처로 끝날 법한 나미야 잡화점은 우연처럼 운명처럼 그들을 고민 상담사가 되게 해주고 미숙한 젊은이들의 조언이지만 누군가의 삶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육원, 환강원으로 이어져 있는 그들의 희한한 연결고리를 찾아냈을 때 역시 이것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필력이라는 생각에 저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미야 잡화점의 편지를 쓸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인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잡화점은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시골의 어느 조용한 숲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위로와 번뜩이는 해답을 준다면 모든 곳은 혹은 누구라도 나미야 잡화점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 분에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추천드리며 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나미야 잡화점이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댓글로 마음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